버핏은 아는 거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흔들림은 잔뜩 있지만 결국 주가는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늘 다른 듯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 보면요. 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외부 악재에 의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 안전 위기가 확산됐고요. 경기 하강에 대비한 현금 수요가 급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급등했고요. 우리나라 자산 가치 급락에 따른 금융 시스템 위기가 왔죠. 원자재 수요가 급감되니까 어때요? 난리가 나죠. 결국 코스피가 1420포인트까지 갔다가 어떤 조치에 의해서 1800 회복됐고 2100포인트가 회복됐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026 거래소 코로나 현황입니다. 순식간에 요렇게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1439까지 무려 2300에서 1430, 그러면 2255에서 1439를 빼면 6, 1, 816포인트가 순식간에 빠진 거죠. 이때 마이너스 38%에서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 속출했죠. 그런데 기업들이 매출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가치 하락이 너무 컸던 거죠. 언더슈팅이 심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4월 10일 날, 이때는 아니지만 2225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를 회복했죠. 자, 이때 사람들은 V자 반등이 안 되고 옆에서 L자형 반등이 일어날 거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었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V자 반등으로 급등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코스닥도 이때 692에서 419, 그리고 611.26 여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에 왜 4월 10일을 제가 주목했느냐, 이겁니다.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한국과 미국의 달러 수합이 체결되면서 전 세계 증시는 미국 연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금융 안정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돈들을 풀어서 유동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증시에 폭발적인 유동성 장세에 불을 장작을 떼버렸죠. 결국 4월 10일 날 이렇게 됐던 증시는 지금, 이때가 4월 10일이었네요. 21년 12월 20일 날 우리가 6월 달에 3,316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 대비 지금 10%, 지수가 10% 조정하면서 지금 현재 작은 행보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여기서 의미를 부여해서 자꾸 어때요?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지수의 향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버핏이 여기 와 있다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박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고 할까요? 자네가 앞으로 4차에서 5차 산업에서 크게 매출이 올라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초격차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 데 더 몰두하라고 조언하지 않을까요? 결국은요, 버핏은 아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 뭐 오일 쇼크, 블랙 먼데이, 그 다음에 수많은 이라크 전쟁,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 리먼 브러스 사태, 막 이렇게 수많게 해서 뭔가 이렇게 흔들림은 잔뜩 있지만 결국 주가는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주가는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 기업들의 가치의 합인, 거래소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다우지수가 됐던 S&P 500이 됐던 나스닥이 됐던 심천지수가 됐던 모든 나라는 결국은 어때요? 이런 진폭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급락이 있었어도 결국은 돌아간다는 거죠. 이때의 고점을 돌파해서 설마 이때 물렸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을 사놨다면 결국 회복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과열권에서는 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은 뭐다?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미래의 규모가 있는 그런 멋진 기업들을 어때요? 우리는 선점해서 투자해서 그 사이즈를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올라서, 왜냐면 지금 그렇게 따지면요, 아니 당연히 알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어. 그러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빠질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참 재미난 게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는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라크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했고 석유가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걸프전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급등합니다. 전쟁 중인데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소문에 의해서 주가는 밀렸고요. 사실에 의해서 결국은 주가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마무리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건 뭡니까? 주가에 어디로 갈 거냐 내려갈 거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3년 뒤, 5년 뒤에 그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업황의 파이가 커졌다면 그 파이에서 내가 투자할 기업의 파이가, 섹터가 더 넓은지 적은지 수혜가 될 기업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년도 주가가 얼마 갔느냐, 2025년도 주가가 얼마 갔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우리가 투자할 기업들의 경쟁력과 영업이익과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현재 419에서 1062포인트, 무려 800포인트면 지수가 접점 대비 거의 200% 올랐습니다. 지수만. 그리고 지금 현재 몇 포인트냐면 지수로 말하면요. 코스닥은요. 6%도 조정을 안 받았어요. 거래소는 지금 10% 조정 중이라겠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4% 조정이 덜 있거든요. 누군가가 더 주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가의 출렁임이 뱃멀미 수준으로 올 겁니다. 이게 수준이 이제 뱃멀미 수준으로 온다고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배에서 바로 배 밑에 여기서 이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 아래를 보면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를 보면 멀미가 심하죠. 그런데 저기 있는 수평선 끝, 지평선 끝, 특히 수평선 끝을 바라보면 어때요? 훨씬 더 머리가 덜 아플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미디어나 여기저기 나오는 전문가들 이야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장기적 데이터,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야, 앞으로 또 여기 419까지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밀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락 포지션을 걸어둔 사람들 많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았는데 이 사람이 인버스 걸어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반대 포지션이라면 쪽박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아니면 도거든요. 또 누군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저는요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성적이 평균이 올랐어. 그런데 우리 아들만 시험 봐서 성적이 안 좋았고 떨어졌어. 그게 좀 의미가 있나요?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겠죠. 하락할 때는요 같이 폭락하니까 따릅니다. 동질감이 생겨서 합병은 덜 납니다. 같이 손해봤으니까요. 근데 남들은 다 수익 나고 있는데 나만 상승하는데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게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게 언제 심해진지 아세요? 유동성 장세에서는요 웬만하면 같이 먹어요. 그런데 실적 장세가 되면 이제부터 고수와 하수의 주가에서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점점점 언론들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고요. 여러분의 심리를 흔들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러면 그 뱃멀미 수준으로 흔들어댈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그런 뱃멀미 수준이 심할 때 하산하는 승객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끝까지 존버하는 우리는 좋은 기업을 들고 존버를 해야 되죠.